교육교재 109페이지 볼게요. 109페이지. 교육교재 109페이지. 공통은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는 이제 손해보험 할 거예요. 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 먼저 화재보험을 볼 건데요. 그 밑에 첫 번째 보시면 화재보험에 의해가지고 그 밑에 표에 대한 내용을 좀 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번에 정리를 할 건데 화재보험이에요. 화재보험. 화재보험에는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하고 그리고 일반 화재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화재보험, 일반 화재보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주택화재보험은 주택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화재보험은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주택화재보험하고 일반 화재보험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폭발 파열의 보상 여부예요. 폭발 파열. 이 폭발 파열은 어디에서만 보상하냐? 주택화재보험에서만 이 폭발 파열을 보상해요. 주택화재보험에서만 폭발 파열을 보상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봐요.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과 일반 화재보험에서 공통으로 보장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공통으로 보장하는 위험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면 폭발 파열이에요. 이 폭발 파열은 주택에서만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파열 있잖아요. 파열이 있다라고 해서 수도관 파열 보상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얘는 또 틀리는 지문이에요. 수도관 파열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폭발 파열은 주택화재보험에서만 보상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라는 게 있어요. 보상하는 손해.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 손해 그리고 비용 손해.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가 있는데 이 재산 손해에는 뭐가 있냐면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문제에서 물어봐요. 다음 중 재산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재산 몇 글자예요? 두 글자죠. 직접 손해, 직접 두 글자, 소방 손해, 소방 두 글자, 피난 손해, 피난 두 글자. 그래서 재산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두 글자 아닌 거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두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비용 손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용 손해에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5가지. 먼저 잔존물 제거 비용. 그리고 잔존물 보전 비용. 세 번째, 대위권 보전 비용. 네 번째, 손해 방지 비용. 다섯 번째, 기타 협력 비용.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 제일 중요해요. 잔존물 제거 비용.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 단독으로 시험에도 잘 나와요. 얘는 정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요.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를 지급한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준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얘는 재산 손해액의 10%를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뭐 범위 내에서 주는지 그리고 뭐의 10%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요,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면, 넘어가면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다 가입 금액을 가입 금액 초과해도 지급을 해요.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나온 대로 그대로 다 준다는 얘기예요. 나온 금액 그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다. 교재 내용으로 다시 볼게요. 교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거기 표 보시면 주택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이 있고 주택화재보험은 주택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화재보험은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담보 내용 보시면은 거기 주택화재보험 옆에 담보 내용 빨간색 글씨로 폭발 파열이라고 적혀져 있죠. 폭발 파열은 주택에서만 보상한다라고 했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화재보험의 특징에서 1번에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에서 2대 손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번에 보시면 재산 손해라고 나와 있죠. 재산 손해에는 직접 손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이렇게 있다라고 했어요. 직접, 소방, 피난. 먼저 직접 손해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가서 보시면 화재나 벼락으로 인한 손해라고 나와 있고요. 옆에 화살표 보시면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 손해는 주택 물건일 경우에만 보상한다. 그래서 폭발 파열은 주택에서만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소방 손해라고 나와 있는데 소방 손해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그리고 피난 손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체크할게요. 피난지에서 5일 동안 발생한 직접 손해 및 소방 손해 5일 동그라미 할게요. 우리 교육교재 109페이지 하고 있어요. 109페이지.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직접 손해, 소방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난지에서 3일 동안 발생한 손해 보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5일 동안 발생하는 거 보상하는 거니까 3일 동안 발생하는 것도 당연히 보상하는 거예요. 이거 은근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3일 동안 발생한 손해하고 지문에 나오면 걔는 보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빨간색 글씨 보시면 피난 중 도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도난 동그라미, 분실 동그라미. 그래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집을 비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가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나번에 보시면 비용 손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 잔존물 제거 비용 옆에 빨간색 글씨 보시면 보상 한도는 보험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다라는 거. 그래서 가입금액 범위 내라는 거 체크하시고 손해액의 10%다라는 거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제목 보시면은 나번에 비용 손해라고 나와 있죠. 비용 손해 옆에다가 적으실게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임시 생활비용 X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 X 임시 생활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X 임시 생활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X 문제에서 물어봐요. 다음 중 비용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비용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정답은 임시 생활비용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넘길게요. 110페이지 110페이지 2번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9대 손해라고 나와 있는데 1번에 보시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라고 나와 있죠. 고의나 중대한 과실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 특히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할게요. 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대한 과실, 중과실을 보상하는 보험 하나 배웠어요.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옆에다 적으실게요. 상해보험. 상해보험 땡땡 중과실 보상 상해보험은 중과실을 보상한다라고 했고요. 상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다 중과실을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보시면 도난이나 분실도 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발효, 자연 발열, 자연 발화
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 4번 수도관 파열 아까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6번에 보시면 지진, 분할, 전쟁, 혁명, 내란, 사병, 폭동, 소요, 노동쟁이 다 보상하지 않고요. 7번 해결력 물질, 8번 방사능 오염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 포인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표가 하나 있어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례 예시라고 나와 있죠.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옆집의 화재 사고로 주택 내 가재도구가 불에 타서 파손됐다. 보상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벼락으로 인해서 냉장고가 파손되었다. 이 경우도 보상하는 손해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갑작스러운 추위로 수도관이 파열됐다. 수도관 파열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화재 시 가재도구를 앞길에 놓았으나 밤중에 도난을 당했다. 도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피보험자의 채무자가 아기를 품고 방화하여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방화, 누가 불났어요?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옆 페이지로 갈게요. 옆 페이지 111페이지. 적용 문제 1번, 2번 두 개 문제 풀어보실게요. 1번, 2번.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산손해가 아닌 것은 재산손해는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두 글자 아닌 거 골라내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손해방지비용. 2번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보상되는 거 몇 번이에요? 주택에서 폭발, 파열은 보상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3번 볼게요. 계속계약 및 장기계약의 보험료율 할인. 먼저 가번에 보시면 계속계약의 요건 및 보험료율 할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계속계약의 요건 해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 있죠. 다 보셔야 돼요. 이 계속계약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동일한 보험에서 동일군해의 위험해서 동일회사 동일군해여야지 된다. 이 계속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은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근처 어떤 아파트 단지가 현대해상에다가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계속해서 갱신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을 해주는데 몇 퍼센트를 할인을 해주냐면 5% 할인을 해주고 보험료율은 95% 적용한다라는 것.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내용 보시면 동일한 보험회사 동일군해의 위험이라는 것.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간 땡땡 옆에 비추실게요. 보험 기간은 1년이라는 거. 딱 1년이에요. 1년 초과 이런 것들 안 돼요. 보험 기간은 딱 1년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유의사항 체크할게요. 동일보험 목적에 대해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체결한 새로운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보험료율 할인해서 연 보험료율의 95%를 적용한다. 거기 체크하시고요. 95% 적용. 그리고 그 옆에 5% 할인해준다. 그래서 계속계약의 요건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건 4가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나번에 보시면 장기계약의 일시납 보험료율 할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장기계약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의 기간 보시면 체크할게요. 장기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계약이다라는 거. 그리고 2번 내용 보시면 일시납이에요. 일시납 체크할게요.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을 했을 때 보험료율을 어떻게 적용을 해주냐 이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밑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보험기간이 1년에서 2년인 경우 그리고 2년인 경우 2년에서 3년인 경우 그리고 3년인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4가지. 그래서 일단 볼게요. 얘네들은 앞에 뭐가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뭐가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뒤에 숫자가 뭐가 오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나와요.
1년에서 2년 같은 경우에는 175%, 그리고 2년도 175%예요.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같은 경우에는 175%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175%. 그리고 2년에서 3년 같은 경우에는 250%, 그리고 3년도 250%. 그래서 175%, 250%이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나와요. 확인하는 문제. 그리고 요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보시면 1년에서 2년 같은 경우에는 2년이 꼬리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2년 단기요율이 들어가요. 2년 단기요율. 그리고 2년으로 끝나는 거는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무것도 안 와요. 그리고 2년에서 3년 같은 경우에는 3년이 꼬리처럼 붙어 있으니까 뒤에 3년 단기요율 들어가요. 그리고 3년으로 끝나는 거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도 아무것도 안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 숫자 그리고 뒤에 뭐가 오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장기계약 2번에 보시면 A시나 보험료율 적용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1년에서 2년, 2년인 경우에는 175%, 그리고 2년에서 3년, 3년인 경우에는 250% 숫자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1년에서 2년 같은 경우에는 뒤에 2년 단기요율, 그리고 3년 같은 경우에 2년에서 3년 같은 경우에는 3년 단기요율 들어가는 거. 자,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112페이지. 112페이지 4번에 보시면 주택물건, 일반물건의 경우 80% 코인슈런스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 볼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주택물건 및 일반물건의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 80% 동그라미 할게요. 괄호 넣기 문제 나와요. 이 경우 보험사고 시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있죠. 원래는 우리가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을 배웠잖아요.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다 보상받으려면요. 가액하고 가입금액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지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택물건하고 일반물건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만 가입하면, 가액의 80% 이상 가입했다 그러면 일단 얘는 100%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례보상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다 보상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 밑줄 쭉 치시고 알아두세요. 요거는 우리가 화재보험 계산 문제 나올 때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잘 체크하고 알아두시면 되시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주택화재보험 볼게요. 주택화재보험 1번 보험 목적의 범위에서 가번에 보시면 가입 대상 물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주택화재보험에서의 가입 대상 물건은 당연히 주택물건이겠죠. 주택물건인데 이 주택물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형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2번에 주택병용 물건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초록색 교습소라고 나와 있죠. 교습소 체크하시고요. 그 옆에 피아노까지 체크할게요. 피아노 교습소는 주택물건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치료소 땡땡 옆에 보시면 조산원 있어요. 조산원 밑줄 치실게요. 그래서 피아노 교습소 조산원은 주택물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주택화재보험 가입대상 물건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가재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의 목적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체크할게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물건은 보상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건물, 공장 내 기숙사 등은 당연히 주택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 물건이에요. 일반 물건. 그 일반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물건, 공장물건을 뺀 나머지는 다 일반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공장 내 기숙사 있는데 기숙사는 일반 물건이지만 기숙사가 공장 내에 있으면 공장 물건이 돼요. 그래서 공장 내 기숙사는 공장 물건이에요.
옆 페이지로 가서 113페이지 납원 볼게요. 납원에 보시면 자동물건 대 명기물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1번에 보시면 자동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자동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상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담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건물의 구성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옆으로 가서 빨간색 글씨 보시면 칸막이, 대문, 담, 곡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건물의 부착물, 부착물은 그 옆에 보시면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손전탑 해가지고 이런 것들 보시면은 다 건물에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딱 붙어있는 애들은 자동 담보 물건이다. 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얘는 자동으로 담보가 돼서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 2번 명기물건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명기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증권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기재를 해야지 보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기재를 해야지 보상한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 체크할게요. 보시면 뭐 색깔 칠해져 부분 한 번씩 보고 넘어갈게요. 통화나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그리고 그 옆 밑에 보석이라든지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에 밑줄 칠게요.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야적의 동산, 막 바깥에 쌓아둔 동산들도 명기, 증권에 기재하면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할게요. 잘 나오는 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주황색 골동품 체크할게요. 골동품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원고 동그라미 할게요. 골동품이라든지 원고, 그리고 그 밑에 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금 체크한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같은 발로 야적의 동산 이런 것들은 명기물건이다. 증권에 기재해야 보상한다. 그래서 명기물건하고 자동담보 물건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하셔야 된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3번 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가번에 보시면 재산보험금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먼저 1번에 보시면 보험가입 금액이 밑줄 칠게요.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우리 방금 전에 80% 코인슈런스 배웠죠. 가액의 80% 이상만 가입하면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준다라는 거 중요해요.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다 보상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밑줄 칠게요.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는 비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산식이 나와 있죠.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곱하기 보험가액의 80%분의 가입금액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뒤 페이지로 넘길게요. 114페이지. 114페이지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 보시면 주택화재보험 계약 유형별 화재보험금 계산 예시가 나와 있는데 먼저 9번 밑에 전부보험 보시면 전부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액하고 보험 가입금액이 일치하는 것을 전부보험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800만원 전액을 다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일부 보험 볼게요. 이 주택화재보험에서 일부 보험이란 80% 미만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액의 80% 미만. 그래서 여기서는 밑에 500만원, 400만원 있는데 400만원만 볼게요. 400만원 보시면 가입금액이 400만원이고 가액이 1000만원인데 손해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손해액에다가 곱해줘야 된다고 했죠. 손해액 100만원 곱하기 가액의 80%니까 가액의 80%면 800만원이죠. 800만원 분의 가입금액 400만원 해가지고 계산하면 50만원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자, 그 다음 초과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액을 초과해서 가입하는 것을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한다. 보험가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 1000만원을 보상을 하는 거니까 10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밑으로 내려와서 나번에 보시면 비용 손해보험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표가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표 정리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두 번째 표. 보시면은 예시가 나와 있고요. 보험 가액이 1억 원이고 보험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이래요. 이 경우는 80% 미만으로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비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보시면 계약 후 손해액이 1,000만 원이고 잔존물 제거 비용이 400만 원 발생 시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계산 문제가 원래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였어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근데 전달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시험지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은 시험지를 받게 되는데 앞뒤 양옆 다 달라요. 시험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험지가 앞뒤 양옆 다 다른데 저번 달에 이제 시험 보고 나오신 분이 계산 문제 두 문제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계산 문제 안 되면 하지 마세요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금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금. 먼저 이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어떻게 됐었어요? 정의가 보험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준다라고 했죠. 보험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의 정의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준다. 그러면 가입금액이 4천만 원인가요? 4천만 원?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이 1,000만 원이죠? 손해액의 10%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 일단 구해주셔야 돼요. 100만 원. 그래서 일단 100만 원 구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예시 보시면은 얘는 일부 보험이었어요. 일부 보험. 그쵸?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여기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나온 금액이 얼마였냐면 400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드는 400만 원에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비례 보상. 가입 금액의 80% 가액의 80%분의 80%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가액의 80%분의 가입 금액 4천만 원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얘는 200이 되는 거죠. 200만 원. 그러면 이렇게 두 번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부 보험이라고 한다면 정의에 따라서 한 번, 그리고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비례 보상에서 한 번 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뭘 주냐면 작은 거 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잔존물 제거 비용은 정의에 따라서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 준다 해가지고 한 번 구해주시고, 첫 번째 이거 구해주시고, 그리고 얘는 지금 일부 보험이잖아요. 일부 보험이니까 비례 보상에서 계산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 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일부 보험이 아니다 그러면 이번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얘는 필요하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부 보험일 때만 이렇게 한 번 더 계산해서 둘 중에서 작은 거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옆 페이지로 갈게요. 115페이지. 115페이지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주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의 합계액은 이렇게 나와있죠. 예시 보시면 가입금액 1억 원 전부보험이에요. 전부보험이고 재산 손해액이 8천만 원, 잔존물 제거 비용이 2천만 원, 잔존물 보전 비용이 500만 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가입금액 1억 원 전부보험이니까 재산 손해액 8천만 원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 더하기, 그리고 얘는 전부보험이니까 정의에 따라서 1번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 그래서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니까 얼마 주는 거예요? 800만 원을 주는 거죠. 8천만 원 더하기 800만 원 더하기, 그리고 잔존물 보전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잔존물 제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은 다 준다고 했어요. 500만 원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9,300만 원이 정답이 돼요. 9,300.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일반 화재보험 볼게요. 일반 화재보험.
보시면 이 일반화재보험 가번의 가입대상 물건 볼게요. 가입대상 물건 1번에 보시면 일반 물건에는 주택물건,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이 일반 물건이라고 했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병용주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병용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주거용하고 상가, 이게 한 건물 안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상가가 주로 많은 건물을 병용주택이라고 해요. 참고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숙박시설 있죠. 숙박시설 체크할게요. 숙박시설 일반 물건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창고업자 건물로서 화물 보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3번에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건물. 그리고 4번에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건물 및 그 재고자산 해가지고 얘네들을 보면은 주택물건도 아니고 공장물건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일반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에 보시면 공장물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장물건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주황색 작업을 하는 공장 또는 작업장 해가지고 그 안에 보시면 광업소의 솥동그라미, 발전소의 솥동그라미, 변전소의 솥동그라미, 개폐소의 솥동그라미 해가지고 소자로 끝나는 것들은 다 뭐예요? 공장물건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소자로 끝나는 것들은 다 공장물건. 그 밑에 하얀색 네모 박스 내용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제조 밑줄 가공 밑줄 제조 밑줄 가공 밑줄 제조 가공하거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계 기구류에 수리 밑줄 치시고 개조 밑줄 치시고 제조 가공하거나 수리 개조하거나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광석 광유 천연가스 채취 작업 그래서 광석이나 광유 천연가스 관련된 것들 다 공장 물건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석유 정제 공장 석유 체크할게요. 그리고 5번에 공장물건 구내의 기숙사. 기숙사는 일반 물건인데 공장 내 기숙사는 공장물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공장물건이다. 그래서 주택물건에 뭐가 있는지 일반 물건이 뭔지 공장물건이 뭔지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뒤로 넘겨서 116페이지 보실게요. 116페이지 3번의 지급보험금 볼게요. 3번의 지급보험금 먼저 가번에 보시면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나 이 얘기는 뭐예요? 80% 가액의 80% 이상만 가입하면 손해액 전액을 다 보상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계산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재고자산은 이렇게 나왔는데 재고자산 밑줄 칠게요. 밑줄 치시고 아까 앞에서 재고자산은 뭐라고 했냐면 일반 물건이라고 했어요. 일반 물건. 재고자산은 일반 물건이에요. 그런데 얘는요 일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물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80% 이상만 가입한다고 해서 손해액 전액을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가액하고 가입 금액이 일치해야지 손해액 전액을 다 보상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보상이 나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번에 보시면 공장물건 및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점 보시면 전부보험 가입금액하고 가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전액이다라는 거. 얘는 80%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공장물건하고 재고자산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시면 일부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액의 일부만 가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입금액이 더 적은 거고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곱하기 보험 가입분의 가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가액의 80% 아니에요. 80% 코인슈런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초과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입금액 가입 범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다 보상한다 해서 계산하는 것까지 지급보험금까지 하고요. 저희 4번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쉬었다가 2시 55분에 시작할게요. 2시 55분.